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본적인 스펙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네. 성형수술 많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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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형수술에 대한 실체. 본인 하셨습니까? 이거 편집해주나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눈은 찝으셨어요. 하겠습니다. 네. 눈은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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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했어요. 눈 말고는 안 고쳤어요. 자, 네. 저기, 그럼 뼈장님한테 더 하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집기신님이 눈만 하셨나요? 눈만 했어요. 네. 근데 그 카메라가 없어서 정말 뭔가 둘이 아쉬운데 살짝 지금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눈만 했어요. 다른 근데 데도 하고 싶은데. 그 뼈장님은 원래 액션이 크세요? 말씀하실 때? 네, 저는, 그래요. 되게 귀여우세요. 제가 액션이 좀 커요. 네. 심하게. 네. 심하게. 좋습니다. 네. 저도 커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비디오를 찍었어야 되는데. 네. 나중에 보이는 방송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준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한 100명 있다. 그럼 거의 100명 다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절박하신 분들이 대체 내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고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내 인상에 문제가 있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되는 내가 거죠. 문제가 있나? 그래서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이제 학원에서 약간 권하기도 하고. 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제가 몇 개 들었어요. 근데 낫지 않겠니? 라고. 네, 너는 진짜 코만 여기만 조금만 높으면 될 것 같은데 너가 인상이 그게 참 아쉽다 이러면은 솔직히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고 싶죠. 그쵸. 그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치과 가서 너 미백해라 그러면은 미백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미백하고 막 이빨 시리고 막 거기서 미백하고 이빨 시리고 거기서 커넥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학원하고 연결된 성형외과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어요. 그 성형외과를 권할 것이고 네. 통해서 하면 인센티브가 들어옵니다.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네. 들어오죠? 들어올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네. 할인도 받고 물론 하니까. 우리나라 그러진 네. 않겠지만. 기왕 할 거면 거기 가서 하고. 네. 전문으로 한 데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네. 그렇다. 자, 그럼 성형수술도 하고, 네. 뭐, 당연히 학원에서 취업에 관련된 준비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본인 취업하신 입장에서, 네. 스펙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 자, 기본은 다 골고루 갖췄어요. 미모도 되고, 성적도 되고, 뭐, 스펙도 되고, 다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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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하는 제가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3개월 준비 동안 채용 공고가 6회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면접을 6번 썼을 뿐만 아니라 6번 연습을 한 거죠. 그래갖고 마지막 2-3개에서 붙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언니 같은 경우는 2008년에서 2009년에 준비를 했는데 그 1년 동안 채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채용 공고 채용 자체가. 공고 자체가 없으니까. 그것도 운이네. 그거 진짜 운이죠. 안 뽑는데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야. 네. 운이 필요하다는. 운이 진짜 필요해요. 상시 채용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되게 경제에 바로바로 영향을 경기 많이 받아요. 타죠. 경기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한 1년 동안 채용이 없었어요. 녹음 후 집규신님에 의하면 정확히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2009년 한 해 동안 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뿌잉뿌잉.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한 번에 우르르 막 나와요. 그때 막 정말 전 세계에서 막 5,000명, 6,000명 뽑아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안 그만두니까 한 1, 2년은 없어요. 그러고 나면 또 몇 년 있다가 우르르 나오고. 야, 이거 준비할 때도 때를 잘 맞춰야겠다. 그런 네. 때빨도 있어야 되겠네. 진짜 네, 때빨 괜히 필요해요. 안 뽑을 때 괜히 혼자 똥 빠지게 준비해봤자. 그렇죠.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아무리 없는데. 잘 갖춰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운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네, 아무래도 외항사 같은 경우는 외국어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외항사는 국내사보다 더. 네, 어차피 영어로 다 일을 하니까 영어를 좀 많이 보긴 해요. 직원들끼리도 영어 써야 되는 거고. 네, 뭐 어차피 회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들어가더라도 일하면서 자기가 힘들어요. 서류가 다 영어로 오고 모든 일 처리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힘들죠. 프리토킹 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되겠네요. 저처럼. 그렇죠. 네. 승무원은 이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다른 거는요? 뭐 외모적인 거. 그래도 솔직히 다른 직업들은 잘 몰라도 승무원은 이쁘면 선호도가 높겠죠. 뽑는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진짜 항공사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네. 뜻이죠.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집기신님이 근무하고 계신 항공사의 면접관은 크게 보진 독특한 않는다. 취향이시고 좀 잘 안 본다. 예. 영어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래. 리얼리? 리얼리. 혼돈이? 그리고 뭐 딴 건 뭐 없을까요? 그 외국어 실력이라든가 뭐 외모적인 거? 몸매랑 키나? 키는 필수예요. 키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항공사마다. 국내랑 어떻게 다르죠? 국내 같은 경우는 162로 딱 정해져 있는데 최하가? 네, 최하가. 근데 저 A 항공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K가 네. 어쨌든 162고 네. 아니면 외국 항공사 중에 앞리치를 보는 데가 있어요. 네, 팔길이. 네. 암리치요? 팔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발꿈치를 띄고 서서 팔을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왜 왜냐면 보는 거예요? 선반에 여기 물건도 이거- 올리고 해야 네, 되니까. 이거 다더라고. 수화물 이거 다더라고요. 네, 이거 다들 높이 돼야 된다고. 아, 네, 그걸 봐요. 숏다리는 안 된다 이거죠. 거기 안 닿으면. 근데 뭐 숏다리인데 팔이 길면 되는 거죠. 다음 그건 되니까. 되는 거예요? 닿기만 하면 돼요. 다리가 아, 정말 네. 짧은데 팔만 막 길어요. 예. 아, 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가분수도 되는 거네. 손톱을 길게 붙여서 좀 모질하면. 이렇게 뻗어서 어떻게든 하면 그거 센치만 넘는 걸 보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 국내 항공사는 키를 재거든요. 키 잴 때 여기에다 고무차를 넣는 분이 있어요. 맞박이 그 위에. 조금 올라가려고. 네,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정말 160, 만약 160인데 159.8 막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 어쨌든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여기다 이제 고무차를 넣고 뽕 띄워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넘기기 전에 붙이고 야, 이거 넘긴다. 완전 네. 살아있는데, 이거. 네. 얘기가. 여기다 있구나. 저희 막 처절한데. 머리 할 때 스타킹도 넣고 그래요. 스타킹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똥머리 하잖아요. 네. 똥머리 할 때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예쁜데 머리숱이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검은 스타킹을 말아서 집어넣어요. 아. 그리고 머리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는데. 네. 그 약간 부족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네요. 예? 정말 많은 노력할 방법이 있죠. 어. 어떻게든. 얼마나 그게 또 짜내고 짜내서 그렇게 지금 오늘의 이런 예가 됐겠어요. 오죽하면 고무차를 넣겠어요. 네. 뽑는 사람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알면서도 뭐 그만한 그냥 노력을 그냥, 할 정도면 절실하면 또 알겠죠. 그렇죠. 네. 상명탕은 뭡니까?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이분이 잡혀 들어가셨는데. 잡혀 들어서 뉴스 봤어요? 예. 진짜요? 네, 뉴스 봤어요. 그런 것도 알아요, 선생님? 인천에 무슨 약국인가, 어디에 무슨 약국인데, 이 상명탕을 몇십억인가 몇 억인가. 7억. 네, 7억인가. 열심히 팔았는데 몇 년 동안. 근데 실제는 더 받았을 거야. 그게. 상명탕은 그러면 네. 항상 뭐 밝은 물 유지할 수 있는 탕 이런 거예요? 저희는 상명대학교에서 나온 탕인 줄 알았어요. 상명탕이라서. 근데 이게 저희가 면접 내내 웃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떨리면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마시면 심장을 잡아준다고 막 네, 그랬어요. 맞아요. 떨림을 없애준다? 네, 떨림을 없애준다고.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고혈압 약이었던 거죠. 네.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비싸게 팔아먹었죠. 네. 얼마예요? 하나에? 저는 안 사서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많이 마셨어요. 승무원 준비생들이. 음. 제가 아는 분만 한 3분 드셨거든요. 정말로 사서 자기 너무 면접도 떨려서 안 되겠다고. 집귀신님 아는 사람 3명인데 그 사람 다 먹은 거예요? 아니, 저희 어릴 때는 그 상명탕 같은 건 없었고, 뭘 먹었냐면 우황청심원. 네. 우황청심원으로 안 돼요. 그 너무 정도로 떨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상명탕으로 가는 거죠. 야, 생각보다 우황청심원 약발이 있어요. 내가 고3 때, 공군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네. 너무 시험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뜬금없어. 시험 긴장이 돼서 대구 가서 쳤는데, 우황청심원을 그날 아침에 내가 사서 먹었단 말이에요. 네. 시험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긴장이 안 되는 거지. 너무 편안한 거지, 마음이. 시험은 약간 긴장감도 생기고, 막 전투적으로 막 문제 풀고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니까. 전 이유를 알아요. 뭐가요? 어차피 안 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90%예요.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 너무 긴장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졸리셨단 분이 있었어요. 상명탕 아. 먹고. 자기 졸려서 문제 저는 수능 때 우황청심원을 먹었어요. 전 졸려가지고 진짜. 맞아, 맞아. 너무 릴렉스가 되니까 점심시간 일부러 졸릴까봐 전 밥 먹으면 잤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근데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그때 내가 우황청심원 안 먹었으면 서울대 갔죠. 예? 네. 이렇게 안 받아주시는구나. 이따위에 맨날 자르고 무슨 사람이 죽이 맞아 뭐
손이 맞아야 박수를 치지. 아,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립을 치시나 저는 생각했거든요. 방송에서 보면 맥락이 없어요, 막. 맥락 없이 막 드립이 들어오니까. 근데 보니까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아니 진짜 안 받아줘요. 아예 뭐 맨날 뭐 얘기만 하면 아예 네, 이래요. 하니까 그나마 아니, 잘라요. 아니, 나는 흐름상 맞는 애들이면 됐어. 내가 웃기지 이렇게 마요. 적극 띄워주는데. 야, 그리고 이건 방송 안 나가도 얘기할게요. 좀, 뭐, 자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 게스트가 있잖아요. 네. 말 안 시켜요? 게스트인데요? 왜? 이상한 사람이야. 말도 안 돼, 무슨. 뭐 아니야. 뭐 물론 자기 맘대로 하려니까 팟캐스트죠. 참, 진짜 게스트 섭외 잘했네요. 어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어, 네, 둘이? 뭐 쓸데없는 모험 감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제 생각에는 이 항공사도 분명히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초도에 뭐 비슷하게 얘기했었죠. 네, 제 추측으로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 쪽이 레벨이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굳이 레벨을 따지긴 좀 그렇지만. 굳이 그러니까 뭐 있을 네. 뭐 있을 거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네. 않아도.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제 생각에 아무래도 선호도는 한국 항공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베이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월급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일이 많아서. 많으니까 이제 여기 가고 싶다 하고, 그리고 또 알아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항공사를 더 선호하시는데 사실상 복지나 이런 걸 보면 외국 항공사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쵸. 우린 모르니까. 막연히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항공사 준비하다 잘 안 되면, 네, 뭐 그쵸, 외항을 그쵸. 가고, 외항이 안 되면, 뭐 저가를 가고, 근데 실제로 뭐 그런 그런 분들도 정보만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좀 억울했던 거는 이제 가끔 손님들도 그러시거든요. 막 제 손을 잡으면서 아이고 국내 못 가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것도 억울합니다. 그거는 쓸데없으시다고. 근데 사실 규모나 이런 거 보면은 뭐 K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한 150대 정도 되거든요. 대한항공. 근데 네. 아니, 저는 생각 든 게, 네. 만약에 그렇게 손을 잡고, 네. 아유, 국내 항공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유, 어머님이랑 쳐, 여자라고. 그러면, 아유, 어머님도 돈 많이 버셔갖고, 퍼스트 클래스 가시지. 그러니까. 아니요. 왜 이 구석에서 쪼그라뜨려서 가세요? 이렇게 하시지. 그러진 않아요. 싸우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요. 150대 되는데. 150대 되는데, 뭐, 제가 전에 일했던, 이제,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한 170대? 그러니까 그 한두 대가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부산에어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6대 있어요. 그거밖에 작은 비행기잖아요, 또. 그게 네. 큰 그러니까 6대 비행기가 있어요. 아니라. 6대로 그렇게 운항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한두 대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170대 있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항공사는 몇 대지? 한 300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시니까 그 항공사, 국내 항공사만 아시니까 거기가 더 좋다고만 항상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뼈장님. 뼈장님. 네. 뼈장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예. 뼈장님이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항공사가 제일 좋다. 저는 국내요. 국내 그러니까 네. 그런 왠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광고로도 많이 접하잖아요. 접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은요, 확실히 외국 항공사의 복지가 훨씬 좋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공사에서 예. 만나 얘기 그리고 또 국내 항공사 직원들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손님이 우선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외국 항공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로 이제 승무원이라면은 정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정말 거의 그 정도. 그런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예, 수준인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싸워도 네. 돼요. 예. 진짜요? 네. 어. 승객이 잘못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마인드가 틀려, 이게. 마인드 외국이.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뭐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안 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른 거고 마인드가 다른 문화가 거지.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른 거지. 네. 내가 일하는 입장이라면은 외국 항공사지만 손님 입장이라면은 국내 항공사를 더 선호하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더 그냥 막연하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더 좋을 수도 있을 네. 수도 있고 뭐 그죠? 근데 뼈장님은 네. 지금 뭐 부끄러운 일 있으세요? 아니 제가요. 아니 여기 음료가 너무 맛있어서 이 음료를 마셨는데 이 음료가 무슨 약 탔나요? 아니 저는 콜라 먹고 저렇게 얼굴 빨개진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원래 잘 빨개져요. 제가 이 친구랑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네. 나 고등학교 때 알지 얼굴 많이 잘 빨개졌고 막 고쳤어? 그러는 거. 안 고쳐졌으니까 이러지. 원래 살짝만 툭 건들면은 뭔가 안에서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예. 고고세 도모다치. 아우 더워라. 난데스 예. 나니? 나니? 바카야로. 네네네. 난이는 반말이고요. 자, 나한데스까?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자, 레벨까지 얘기했죠. 가죠. 네. 네. 그럼 뭐 실제적으로 이 레벨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항사들의 복지나 이 좋은 장점도 굉장히 많다. 네. 네, 뭐, 쉽게 말하면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죠. 그쵸.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집도 주고, 어. 그러니까 회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네. 공짜거든요. 공짜 살게 해준다. 네, 공짜로 살게 해주니까. 관리비도 무료예요? 하나도 안 내는데. 우리나라 군인들도 아. 공짜로 살게 해줘요.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예. BOQ, BQ. BBQ? BQ. 이런 게 개드립이지. 왜 내가 하면 개드립이고 지가 하면 개드립 아니야?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항공사마다 이제 티켓 할인하는 게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가족의 친척까지 90% 해주는 항공사가 있고, 직원들의. 네. 그러고 90%까지요? 90% 세금까지 90% 하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뭐 중동을 간다 하면은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왕복 가능하세요. 야. 가족이면. 네, 본인 뭐 엄마 아빠 뭐 동생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제차 중에 좀 배기량이 높은 차는 30만 원을 넣어도 부산을 채 못 갑니다. 근데 15만 원, 20만 원 가지고 중동을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진짜 괜찮네. 와, 최고다. 괜찮죠.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토요일날 그냥 쑥 가가지고 중동에서 아침밥 브런치 좀 먹고. 네. 브런치가 뭐야? 브런치 맞잖아요, 브런치. 브런치. 네, 뭐 어쨌든 그것도 좀 먹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넘어오고 이래도 되는 거네. 그래도 한 20만 원이면 되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고 뭐.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이라고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능하지 않나?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스텝 브라더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렇게 양아들. 등록하면 돼요. 우리 네. 알아요. 양가족. 우리 나름 학사 출신이라니까. 그냥 스텝 브라더, 뭐 이렇게 시스터 등록해서 친구도 데리고 오고, 우리 아버지는 이혼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둘이다 이러면서. 그래도 크게 태클은 걸지 않는다. 뭐 회사에서 진짜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그치만 회사는 바쁘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그 아내장님하고 물귀신님이 네. 부모님이 결혼을 2번 하셨다고 속이시고 3번 하셨다고 속이시고 물귀신님 말고 집귀신. 집귀신님. 저희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그게 돼요. 트래블메이트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스텝브라더 말고 트래블메이트도. 네. 근데 항공사마다 다른데 트래블메이트는 그냥 제가 갈 때 같이 가시면 돼요. 그게 어느 누구든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에? 오케이. 어쨌든 매우 싼 값에 같이 갈 수 있다. 네. 누구든. 제가 여자였으면 메이트로 따라가겠는데. 자, 아니, 오세요. 남친이랑 괜찮아요. 자주 가셨겠네요. 남친 한 번도 못 왔어요. 일하니까. 남친은, 전 일 안 해요? 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동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당신이 남친이야? 아니 남친이 아니라 아까 오세요 그래서 아니, 오세요. 이상하게 사람 괜찮아요. 만들어. 여러 명도 돼요? 저희 집사람 같이 가도 될까요? 한 번에 2명씩까지. 우리 집사람 같이 된다는 얘기네. 근데 어차피 완전 이거 살아있는 정보인데. 네. 진짜 좋다, 그런 거는. 그런 거 진짜 좋죠. 그게 진짜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완전 뿌듯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 친구를 덕분에, 내 아는 사람 덕분에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 돈의 가치를 넘어서 그쵸. 행복한 일이에요. 같이 여행 갈 때 같이 할인받고 가니까. 넘어갈까요? 네. 그 스튜디오스에도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종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뭐 지상직, 비행, 네. 다른 업무,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로 들어가서 네. 어떤 쪽의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로 들어가면 그냥 스튜어디스 일만 하는 거예요. 지상직은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지상직이 있고 스튜어디스가 있고.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튜어디스는 무조건 비행기 안에서 네, 근무하시는. 비행기 안에만. 항공기 비행소녀? 승무원. 네. 까져가지고. 네. 근데 이제 네. 승무원 중에서 이제
진급하면 뭐 상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뭐 팀장이라고도 하고 사무장이라고도 하고 네. 그 사무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 담당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클래스? 클래스라고 해요? 네. 파트장의 개념이 되게 담당하는 그렇죠. 클래스가 좋은, 그러니까 에코노미가 아닌 더 좋은데 네. 비즈니스나 이런 데로 갈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무조건 스튜어디스는 무조건 기내. 네, 기내 근무. 안에서만 모든 일을 처리해요.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인천공항 가가지고 표 발급해주고 네. 이런 분들은 스튜어디스가 아닌 거예요. 네, 스튜어디스가 다른 모집 아니고, 요강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네, 지상직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들. 네, 네. 스튜어디스란 표현이 안 맞는 거네요. 네, 네. 아예. 근무복도 다르죠, 유니폼도. 아, 그래요? 예. 비슷한 옷 입는 같은 거 같아요. 경우도 차이가 있고 좀 다른 있죠. 경우도 있고. 네. 난 그분들도 다 스튜어디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쁜 줄 알았지. 다 근데 다들 진짜 그런 게 예쁘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공항을 딱 들어가면, 비행기를 한 번 타봤지만 저 공항은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진짜로. 네. 근데 공항을 가보면, 제가 보기엔 다 이뻐요. 그러니까 뭐 항공사 각 항공, 관련해서 각 항공사 근무하는 있는 분들은. 직원들, 돌아다니는 각사 승무원들, 심지어 그 편의점 알바생도 이쁘더라고요. 그건 어디야. 인천공. 네. 얼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뽑을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음. 서비스 업종이고, 보이니까, 그런 게. 근데 왜 난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등 하는 건 아니고요. 그 1등 하는 걸 또 누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직접 거고. 서비스가 좀 이제 물류랑이나 이런 게 우선 되는 거고,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왜 팔아먹을까? 네. 쥐니까요, 찍찍찍. 자. 그럼 무조건 스튜어디스는 기내직이고. 네. 조금 이따 할까요? 전화 받고 오면. 전화 받고 오면 하죠, 뭐. 맞다. 저 그 얘기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세요, 지금. 지나간 거면. 네, 경쟁률 얘기. 입사 관련해서? 네. 자, 그러면 못다한 입사 관련해서 경쟁률 얘기 좀 해보세요.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명이 지원을 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모집을 하면. 네. 그럼 몇 명 뽑아요? 한 100명 정도?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뽑거든요. 그럼 거의 100대 1이네. 네, 100대 1이죠. 근데 그 안에 허수가 많아요. 허수라뇨? 그러니까 그냥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어요. 이제 막 친구 누구 하나 승무원 준비한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나도 해볼까 한번 하고 이제 그냥 써보는 거죠. 곁다리로 같이. 예. 근데 면접에 안 와요. 아예. 예,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 그런 허수를 뺐을 때 그래도 어쨌든 100대 1 정도. 근데 이제 되게 좋은 거는 이번에 A380 도입하면서 항공사에 승무원이 한 1,000명 이상 더 필요해졌나 봐요. 이번에 200명 뽑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뽑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지원자는 10,000명이에요. 지원자 그래도 숫자는 많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경쟁률이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외항사 같은 경우는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6명에서 한 30명 이렇게 뽑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률은 더 높은 거네요? 경쟁률은 더 높죠. 그리고 허수가 없어요. 다 하실 분들만 오시니까. 아니 30명 뽑는 경우 별로 없고 거의 다 많이 뽑으면 20명 뽑거든요. 20명, 25명 그냥. 그러면 경쟁률이 국내 항공사보다 더 높은 거네요? 네. 평균적으로? 네. 저희가 더 힘들다는 걸 그 어려운 말하고 경쟁을 싶었어요. 더 뚫고 본인이 합격했다. 네, 알겠고요. 본인 깔때기네요. 와. 네. 난 또 좀 살아있는 얘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본인 깔때기야! 10,000명, 3,000명! 네. 어쨌든 중요한 정보긴 하네요. 네, 저기 책적파 써오면은 네. 계속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맨날 하도 한국 분들이 저희를 네. 국내를 못 가서 네. 거기 있는 줄 아시니까. 그런 오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야. 왜냐면 저 같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탔는데 한국 분들 계시면은 왜 아시아나 안 가고 대한항공 안 가고 잘을 갔나? 국내사를 못 가서 잘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쵸. 예. 그게 오해인 거죠, 오해. 근데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은 다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외항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국내 항공사로 다시 이직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단 면접 날짜 맞추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무가 있으니까. 네네. 그게 제일 어렵고,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큰 항공사, 더 어려운 항공사 들어갔다고 해서 저가 항공사를 쉽게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항공사마다 바라는 얼굴이 있고, 바라는 인재상이 있어서 이게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그쵸.
영어 잘하고 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쪽 마음에 안 들면 끝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다 천차만별 다른 거니까, 네. 뭘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거다, 그죠? 혹시 그런 것도 보나? 관상? 관상 보는 사람이. 관상이 결국 이미지 아닐까요? 그치. 아니 정말 사주적으로. 사주적으로. 네. 이렇게 아. 생긴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그런 관상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아니, 근데 그거 있어. 얼굴을 하얀 사람이 좋아해.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되거든. 그래서 심지어 흑인도, 흑인치곤 허예요. 내 친구도 태국인데 허예. 얼굴이 내 색깔이야. 원래 좀 태국 애들 까무잡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고, 피부를 봐요. 심지어 면접 보는데 얼굴에 화장 긁어요. 면접 자리에서? 얼마나 두껍겠나? 네. 와. 너는 화장이 왜 이렇게 두꺼워? 이러면서 손으로 긁는 거예요. 얼굴에. 면접관이? 네. 너무 무례하다. 그건 너무하다. 근데 걔네 같은 경우는 피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피부가 나빠지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피부 정리하고 오라고 휴가를 줘요. 좋은 거네요. 근데 근데 그동안 사빌 일을 거 못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럼 급여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걔네가 아마 그럴 거예요. 기본급이 나가고 비행수당이 나가는 경우에는 수당에서. 네, 수당이 빠지니까 돈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항공편이나 이런 건 자빌 거고. 그쵸. 2배로 로스가 되네. 네. 자, 그럼 우리 잡귀신님, 아니, 집귀신이요? 자, 집귀신님. 나는 물귀신이라고 그러고. 잡귀신 나왔어, 이제. 근데 집귀신, 왜 집귀신인 거예요, 별명이? 뭐 집귀신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니까. 집귀신이 뭐 어떤 생활인데요? 국처 밖에서 안 나온다고요? 예, 약간 집에만. 집에 있고, 그러니까 뭐 승무원 하면은 뭐 막 클럽도 많이 다니고 남자 많을 것 같고 다들 실제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그때 꼭 그렇지만 않아요. 뒤에서 얘기하죠. 아니요, 근데 네. 제 주변에는 다 집에서 뭐 요리하고 뭐 친구들 만날 때도 집에서 같이 요리해서 같이 밥 먹고 뭐 수다 좀 떨다가 뭐 집에 서로 가고 집에서 뭐 며칠씩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승무원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좀 믿기 어렵고요. 네. 진짜. 집에서 요리하고 뭐 이런 건 좀 믿기 어렵고요. 아니, 저희가 한국 음식 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지극히 이제 집귀신님의 개인적인 어떤. 저기 혹시 제가 또 요리를 좀 좋아합니다. 네. 좀 해요. 네. 안회장님도 요리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저는- 양식 정도 좀 저는 잘하시고. 준 프로예요, 준 프로. 저는 와. 한식. 네네. 한식은 제가 어떤 애라도 자신 있습니다. 전 김치도 잘 담궈요. 겉절이도 그렇고. 최고인데요. 네, 웬만한 건 다 하는데, 네. 그 친구분들끼리 삭막하잖아요. 네네. 요리해먹고 하면. 저는 그 얼굴 가리고 있을 테니까, 요리사 부르라고요? 필요하시면, 불러서 네, 진짜 아닙니다. 오세요. 얘기가 그렇게 연결되나요?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집귀신님 같은 경우는 외항사인데, 국내 항공사하고는, 요렇게 다르다. 내지는 외항사라도 뭐 대륙별로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뭐 요렇게 다르다. 간단하게. 너무 깊지 않게. 네, 중동항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세계 비행이 가능해요. 중동항공사는 전 세계 비행이 가능하다? 네, 전 세계 노선을 전 세계 다 노선을 운항한다 이거죠. 탄다고요. 갖고 있으니까. 네. 전 세계 노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노선을 타려면 한국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중동에서 일하든지. 잠깐만요. 거기서 저 캐스천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나올 영어 좀 제 상식으로는 보통 그러니까 한일 노선이다. 네. 그러면 그 노선만 계속 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노선을 로테이션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보통? 네. 아, 근데 고정돼 베이스가 있는 게 한국에도 아니고? 있고 중동에도 있다 이거죠.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승무원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럽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한국 유럽만 해요. 한국인 승무원으로서. 근데 이제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그냥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다 비행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아시아도 갔다가 유럽도 갔다가.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그러곤 좀 뭐야 이 뜬금없는 영어 발음 설정은. 자,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한국하고의 거리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3시간 많아봤자 6시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 항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 되죠. 10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비행 2번, 3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이.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대박인데. 와. 네. 그리고 월급은 비슷하게 받고. 오, 좋네. 그럼
외항사가 낫지. 그쵸. 이제 그게 좋으면은 이제 유럽 항공사로 가면 좋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반띵 나니까 그만큼 비행이 많은 거예요. 10번, 뭐 12번. 근데 이제 또 전 세계 노선을 타면 전 세계를 갈 수는 있지만 짧은 비행도 가야 되고 긴 비행도 가야 되고 이 시간에도 가고 뭐 새벽 3시에도 가고 막 밤 12시에도 가고 이러니까 장단이 있죠. 지금 얘기하시는 비행은 네. 몇 번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왕복 기준이에요? 편도? 왕복 기준이요. 왕복 기준. 네. 아, 10번, 12번이면 많다. 그럼요. 그렇죠. 진짜 많은 비행기를 거다. 20몇 번 타는 건데 한 그럼요. 달에. 내도록 비행기만 타는 건데. 늙겠어요? 늙어요. 네, 진짜. 탁 늙어요. 어쩐지 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 딱 들어오시는데 진짜 전 뭐 어머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막. 너는! 본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네. 뭐 이런 거 다르잖아요. 좀 교육이라든가. 교육은 좀 비슷한데 아시아 쪽이 좀 더 빡세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 네. 친절에 대해서. 네, 친절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도 서비스 굉장히 길게 하고. 제일 세요? 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되게 최고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은 중국 아니고, 호주?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유럽. 잘 가본 나라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타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다음, 말레이시아, 또 동남아시아들도 싱가포르, 괜찮아. 싱가포르 항공, 이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싱가포르가 서비스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정받은. 우리나라보다 더? 네. 아, 그래요? 난 우리나라 애들이 서비스는 최고인 것 같던데. 근데 그쪽 문화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옷이 가슴이 푹 파였어요. 아, 점수를 높게 받은 이유가 싱가포르요? 네. 왜 파요? 그쪽 전통 의상을 입는데 그게 이렇게. 그거 있잖아, 좀- 브라운 컬러에. 예.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아, 그럼 이렇게 라운드로 숙이고 돼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다 보이죠? 아, 싱가포르요? 아, 근데 이 싱가포르. 네, 높이를 싱가포르 간다. 조절할 수 있대요. 본인들이. 그래요? 네, 본인들이. 자기가, 자기 서비스가. 자랑스럽다. 아. 그러면 이제 깊이 파는 거고. 자랑스럽다. 네. 뭐를 자랑스럽다고. 그거, 네. 그거를 이제 자부심에 빗대어서 네. 먼 부심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용어로 네. 먼 부심이 대단하다. 네. 인터넷 용어로 요즘에 어린애들이 그렇게 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쪽 문화대로 서비스를 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시거든요. 한쪽 무릎 꿇고 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양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되게 유명해졌고 서비스로. 음. 그러고 제 생각에 그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런 데가 진짜 정말 서비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외항사는 싸워도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네, 손님이 정말 그러니까 막 안전수칙 안 지키시고 이러면 소리 질러도 돼요. 저 한 번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니까 저는 What the fuck 이렇게 하시나요? 한 번은. 뭐 물론 욕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욕을 하면 근데 욕해도 살아남던데요. 네. 근데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정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안전수칙을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자, 듣고 싶어요.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손님이 저희 랜딩 해야 되는데 랜딩이면 이륙, 착륙.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을 하려면 모든 손님이 안전벨트 다 메고 앉고 승무원도 다 안전벨트 메고 앉고 하면 이제 저희가 기장 부기장한테 사인을 보내요. 우리 다 캐빈 레디 됐다고. 그러면 이제 Everybody sit down, okay. 예, 뭐 그런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 이제 기장이 이제 공항에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착륙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캐빈이 레디가 안 되면 착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이 저희 다 하고 이제 랜딩 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고 저희 지금 랜딩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영어를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팍 치시더니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밀치고. 저를 밀치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딱 뭐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네? 아니 썰부터 시작했죠. 아, 썰! 네. 아이, 선생! 네. 이렇게. 선생님! 선생님이죠, 선생님. 화장실 문 열어버렸어요. 일 보는데. 아니, 일 보시기 전에 들어가시고 계셨어요. 들어가는 경우. 화장실 문 팍 열어버렸어요. 음. 손님 앉으셔야 된다고. 정말 급하신 거 아니면 돌아가시라고. 지금 손님 때문에 우리 400명 다 기다리고 있다고. You have to sit down. 네. 아, 머스트로 해야 되는구나. 400 people waiting. 네, 400 people waiting for 뭐 you. 이런 거지. 네. 난 가능할 것 같아. 네. 오케이. 그러면서 근데 그 나중에 들었는데 퍼스트 클래스까지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너무- 이제 엄청 흥분했구나. 본인도 이제 흥분해가지고. 저를 그럴만 너무 하죠. 세게 밀치고 가셔서 저도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막 저는 나름 정말 친절하게 설명했거든요. 막 웃으면서 손님 막 이렇게 이게 내려가니까 막 이러는데 막 저를 팍 밀치고 가시니까 저도 기분 상하고 딱 열면서 자, 그 기분 상한 이유가
나같이 내가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에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일까? 아니야, 자존심상해서 그래. 나처럼 이쁜 사람을 당신이 미치고 갈 수 있느냐? 승질나서 그래, 승질나서. 난 부자라고 봐, 난. 아니, 이 자식이? 이거지. 내 얼굴 안 본 거야, 뭐야? 뭐 이런 거. 내 껌으로 보여? 이거지. 내가 조선의 국모다지. 이거, 비행 근무 시간 얘기도 해버렸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네. 근무 시간 얘기해. 근무 시간은 어때요, 근무 시간은? 아시아 쪽은 비행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많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비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착륙할 때까지. 아니에요. 멈춰서, 촉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바퀴에 이렇게 끼는 게 있어요. 네, 알아요. 파킹 네. 된 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파킹 될 때까지. 그게 비행 시간인데, 활주로에서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그렇죠. 다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그거를 비행시간으로 세는 데가 있고, 그걸 비행시간 아니라고 세는 데가 있고, 어쨌든 그렇긴 한데, 비행시간을 한 100시간 넘게 비행한 항공사가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간짜리 비행을 했다 치면은, 그 앞에 저희가 일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라운드에서, 뭐 이제 손님 맞이하고 이런 거는 시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저희가 하는 일도 이 시간에 안 들어가요. 비행기가 딱 출발하기 전에, 네. 브레이크 딱 잡아놓은 그거 빼는 시간부터 계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100시간을 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앞에 비행하기 전에 회의를 하거든요, 다. 회의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 안 되고, 그러고 100시간 넘게 비행을 하는 아시아항공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시아 쪽에. 아시아 쪽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노동법이 세서 80시간 이상 웬만해서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시간 계산은 그 브레이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기준으로 비행해서.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80 정도. 80시간 정도. 네네. 국내는 어때요? 국내에서 80에서 100 혹은 100 이상까지.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나 다 80 정도 맞춰주는데 성수기 때 100 넘게 나오는 항공사가 있고 네. 절대 안 나오는 항공사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0시간을 넘게 되면 네. 그 비행수당 중에 네. 뭐 추가 근무 수당 이런 게 들어가나요?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어느 항공사는 정말 기본급을 조금 주고 비행 수당을 많이 주는 항공사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비행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겠죠. 근데 그냥 기본급 안에 몇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비행 하나 조금 하나 많이 하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네. 그 승무원을 계속 하기에는 그 근속연수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후배 여자애가 그 딜러였어요. 외국인 카지노. 딜러요? 네네. 그 W 호텔. W 호텔. 월드 메리디안? W도 있어요. 워커힐. 그냥 W도 있어요. W 모 호텔. 호텔. 그냥 W 호텔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W 모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좀 들어. 네. 죄송합니다. W 모 호텔에서 딜러가 있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할 수는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적당히 좀 선이 거진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상도 네. 오래 버티기가 좀 힘들고 네. 특히나 결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대요. 스튜어디스도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 나이 든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 내가. 저도요. 통상 근무 연수나 이런 거 좀 궁금하네요. 통상 다들 이제 시집가기 전까지 대부분 하거든요. 아. 이제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애가 있고 이러면 아마 승무원도 비행 가기가 싫을 거예요. 애들 두고 파리에 있는들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직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전화는 가능한 거예요, 지상직으로? 제가 알기로 전환이 가능한 항공사가 있고 아니면은 좀 그래도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똑같이 모집을 해도 나는 이 항공사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네. 있겠죠. 그런 경우 있는데 대부분 결혼하시면 좀 많이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고 뭐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외부에서 압박이 오지 않아요.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내가 아까 경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내가 그 탔던 외항사 스튜어디스 분들 중에는 꽤 나이 있는 아줌마분들이 꽤 있었어요. 외국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년이 50세에서 55세 정도예요. 회사마다 국내도? 다른데 국내도 아마 55세까지일걸요?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네, 근데 몸이 못 버텨요. 몸이 체력이, 못 버티고 체력. 100시간씩 돌리는데 사람이 몸도 못 버티고 네. 실제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아마 좀 나이가 차면 뭔가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있겠죠. 스스로 그냥 눈치 보이는. 근데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58세 막 이러도 일하시는 분도 봤고
비행 똑같이 하면서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현직 승무원이 72세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런지. 아, 이거 좋은데? 누가 누굴 도와? 72세면 한국에서 칠순짜리. 저희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네, 그 현직으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전설적인 분이겠죠. 그쵸. KLM에서 뭐 40년인가 일하신 분, 아니요. 거의 50년 정도 일하신 60 몇 세 분이 은퇴하셨다고. 뭐 그런 얘기도. 그럼 본인은, 네. 본인은 몇 살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시집은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글쎄요. 돈을 많이 주면 더 일할 텐데. 그러니까 대략 나 몇 살까지는 해야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 해야지만 몇 살까지 할 수 있겠다. 한 45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아니, 중간에 애 낳고. 그러면서 나이가 까지는. 중간에 애 낳고 해도. 중간에 애 놔도. 나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재밌으니까. 일이 재밌긴 재밌어요. 힘들긴 진짜 힘든데. 그럼 애는 누가 키워요? 그건 이제 알아서. 뭔가 또 방법이. 난 낳았으니 얘 알아서 커라. 제가 10달 동안 배에 담았는데. 아니,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며칠 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오면 또 자기가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며칠만 누가 봐주면은 나머지 시간은 제가 다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애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보고 중간에. 싶겠죠. 내 애기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럼요. 정말 진짜. 커가지고 대가리 똥만 차면 보기 싶겠지만. 싫겠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애기인데. 그게 또 힘든 것 중에 그게 하나일 것 같은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많이 그만두실 네. 거예요. 아마 그걸 못 견디고. 그니까. 네. 남편이야, 그 지겨운 연상, 안 봐도 되는데, 애들은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주변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통상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해요? 네,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닌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안 맞으면 한 1, 2년 안에 다 그만두세요. 그만둘 사람은 되게 빨리 그만두고. 네, 안 맞으면 진짜 못 하거든요. 아무리 막 정말 3년 동안 준비하고 와도 안 맞아서 1년 만에 그만두고 그래요. 나머지 이제 그걸 넘어가서 맞는 사람들은 쭉 장기 근무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1, 2년 안에 한 반 걸러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면 그만두는 사람들 후두둑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다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어도 이제 네. 장기 근무하는 거고. 근데 노처녀가 많아요. 왜? 진짜 어차피 왜요? 결혼을 아까 얘기하는 못하시니까. 것처럼 국내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약간 눈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 눈높이가 것 같아요. 높아지겠죠. 네. 전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버는데 남자도 이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막 이제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품 사면 자기 가방 하나 가격을 월급으로 받는 남자를 그쵸. 이제 우습게 보겠죠.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네. 그리고 좀 관계가 유지가 오래 안 돼요. 어떤 항공사에서 일을 하든 워낙 이제 그 베이스를 떠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남자들이 못 버텨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막 보고 싶다고 막 찡찡대다가 이제 헤어지고. 저는 아무래도 승무원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하고 잘 맞아요.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괜찮네요. 이 무슨 헛소리죠? 이건 진짜 헛소리다. 진짜 헛소리. 무슨 개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다. 보고 싶지 않은 그게 뭔데?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연애 초반에 이 스튜어디스를 사귀면 힘들 것 같아, 남자가. 그쵸. 전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몰라요. 저는 안 보는 시간 동안 되게 막 부풀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가 조금 숙성된 단계에서는 적당히 이제 거리도 두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연애 초반에는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치거든요. 전 아닌데. 근데 나중에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겨워질 있을 것 같아. 때쯤 이제 비행 가서. 네.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건 좋을 것 같아. 서로 바람만 안 피면 네. 네. 많이 치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유지만 하면서. 진짜로 그래서 이혼율이 좀 있어요. 네. 네.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제 전 여자친구도 떨어져 있는 관계로 바람 났습니다. 외로우니까. 그랬을까요? 아. 오래전 이야기네. 자, 우리 지키씨님. 네. 그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그 근무의 어떤 일상. 딱 이제 출근하면 어떤 걸 하고 딱딱딱딱딱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단 이제 일과 출근을 하면 이제 그날 비행할 걸 이제 준비하죠. 뭐 어느 루트로 가고 뭐 이런 거를. 미팅, 회의. 네, 회의해서 뭐 오늘 손님이 누가 VIP가 탔으면은 누가 어디에 탔고 만약에 그 손님이 뭐 매를 데리고 탔다든지 그런 매? 거. 새 매요? 예, 예. 아, 뭐 그냥 특이사항. 네. 탈 수 있어요, 네. 매를? 매가 탈 수 있어요. 중동항공사는. 국내는 원래 동물 안 되지 않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되는 항공사도 있어요. 유럽에서 개 데리고 탈 수 있는 데도 있고. 저를 안 태우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국내에서. 그런 특이사항도 동물이라고. 체크하고. 괴라고. 네, 미안해요. 그리고 뭐 맹인 안내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이제 특이 사항이니까 뭐 휠체어 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런 거 이제 미리 다 체크하고. 네, 그리고 뭐 터뷸런스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면 터뷸런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터뷸런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기체가 요동치는 거죠. 네, 불안정한 기류를 지나가면서 네. 기체가 흔들리는 현상이죠. 네. 아, 그날 날씨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 기류를 만나거나 이랬을 때. 네. 날씨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그런 것도 사실을 고도에 미리 따라. 알고 있으면 서비스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안에 타면 이제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이제 안전 관련해서 체크를 해요. 뭐 소화기가 들어 있는지, 소화기가 멀쩡한지, 뭐 구명조끼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담요 이런 거 담요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헤드셋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승무원들이 하거든요. 승무원들이 이제 자리에 미리 놓을 때도 있고, 손님들 오면 줄 때도 있고, 그러고 나서 손님들 오면 이제 다 웰컴하고, 뭐 인사하고, 이제 짐 넣는 거 뭐 도와주거나, 아니면 손님들 짐 잘 넣나, 이제. 그렇죠. 그건 자- 알죠. 네, 자리 우리가. 찾아주고, 그러고 나면, 출발하고. 네, 그리고 애기들 시트벨트가 따로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거 준비해주고, 그런 거 그러고 나면 챙겨주고. 이제 이륙하는 거죠. 이제 음. 이륙을 하면, 이륙을 서빙 하면 이제, 뭐 이런 것도 네, 하고. 서비스 준비하고, 서비스하고, 밥 주고, 이제 먹이고, 재우고. 재우고. 애기 키우네. 네. 진짜로 매기고 재우고. 자,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타는 동안의 과정들은 대부분 다 할 것 같고. 네. 자, 그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자,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그럼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 다 나가시고 나면, 저희는 이제 자리에 남아있는 유실물 같은 거 확인하고요. 챙기고. 뭐 빠뜨리고 한 거 없나. 네. 그러고 나면.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공항 직원한테 그냥 넘겨주면 공항 직원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아,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아,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집으로 고. 국제선일 경우에 네. 비행기에 의사 안 탑니까? 비행기 의사가 따로 타진 않고요. 그 회사마다 연결된 그 의료 전화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실시간으로 조치를 누가 네. 해줘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화해서 위성 전화로 통화를 하면은 아. 어떻게 상황은 어떻고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음. 기내에 약이 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주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음. 비상시를 대비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의사가 꼭 타요. 항상. 영화에 나오듯이. 항상 네. 보면. 아이마 닥터 한 다음에 자기가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좀 안 좋으셔서 기내 방송을 했어요. 의사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20명이 온 거예요. 의사가요? 비행기 안에. 네, 무슨 학회 가는 중이었대요. 아, 걔는 무슨 뭐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네. 네, 막 간호사 5명에 의사 3명 끼고 아주 어. 최고의 서비스 받고 가셨죠, 그분은. 초특급 근데 병원에서. 정말 일을 항상 의사가 한 명씩은 있어요. 아니, 내가 의사인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불려지면 난 내가 이렇게 탁 자신해서 난 할 것 같아. 그쵸. 뽀닥 나잖아, 뽀닥구. 옆에서 누가 헤드폰으로 찍어줄까봐 그러냐. 어? 그렇겠구나. 되게 그런 일과네요, 그죠? 네, 그쵸. 그 상상하지 못한 특별한 일과는 별로 없다, 그죠? 난 다 상상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비행에서 있는 얘기고요. 네. 이제 저희가 솔직히 있는 이유는 밥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네. 근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 그쵸. 음료수하고 그쵸. 밥이지. 왜냐면 그런 위급한 상황은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전문 인력이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렇죠. 정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나면 다 빨려 나가요. 네, 알아요. 다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그쵸. 그럴 때 막 손님도 빨려 나가죠. 그때 이제 그때 산소 마스크 같은 것도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저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있는 중요한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인데, 비행 안전을 위해서. 아니, 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구멍이 나면 다 빨려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도와주려고 있다며요. 어떻게 도와줘? 손으로 막으세요? 아니요, 그걸 막을 순 없고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비상 상황에 최대한 나도 살아야 안전을 되니까 쓰는. 매는 거지. 근데 저희가 말할 순 있죠. 산소 마스크 쓰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닐 수 있으면 저희 산소 마스크 쓰고 다른 손님들 마스크 못 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터뷸런스 같은 거 이렇게 기체 심하게 흔들리면 이제 뭐 부상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막
터뷸런스 심할 때 손님 위에 앉아도 돼요. 네? 비행기가 이 터뷸런스가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경험하셨잖아요. 네. 터뷸런스가 진짜 심하면 네. 카트가 막 날아다니고요. 아. 서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냥 등이 천장에 닿는 거예요. 그 그 정도로? 정도로 심해요. 진짜로. 아. 이게 다치는 것도 되게 많겠네요. 엄청 심하게 다치죠. 그래서 네. 저희가 상해 사고가 많아요. 아. 보험 잘 보험 안 될 들어줘요. 거고 그러면. 보험 잘 안 들어줘요. 아. 그래갖고 이제 정말 저희가 심하게 떨어지면 1000피트까지도 떨어지거든요. 한 번에요. 한 번에요. 와. 비행기가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진짜 진짜 다 그러네. 날아다니는 거죠. 1000피트는 얼마? 거의 그러면 무중력 상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피트는 몇 킬로야? 뭐 하여튼. 1피트가 네. 오케이. 33cm인가 그거 아닌가요? 뭐, 발 하나 발. 네. 네, 근데 1000피트면 네. 순간에 그렇게 떨어지면 네. 거의 무중력 상태급 될걸요? 그쵸. 다, 이렇게 훅 내려와 다 버리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럼,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상황도 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겠다. 손님 위에 앉아도 돼요. 살아야 되니까. 아, 손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손님이 앉아도 된다. 아니요. 아니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진짜 스튜어디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네. 손님이 앉아도 된다. 위급한 상황 때는. 손님들은 앉아있으니까 안전벨트 매면 되잖아요. 근데 아. 저희는 서비스하고 서 있으니까 앉을 데가 없잖아요. 네. 제가 그런 손님이라면요. 앉아도 위험해요. 꽉 안아줘야죠, 이렇게. 날아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앉으면 손님들이 다 잡아주세요. 아. 본능적으로 서로 도와줘요. 저도 한번 되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는데 몸이 갑자기 붕 뜨는 거예요. 그랬는데 손님이 저 딱 잡아주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남자분이. 남자분이긴 했어요. 부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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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얘기가 좀 뒤죽박죽일 수도 있는데 계속 하진 못했잖아요. 아까 통상근무 연수를 여쭤봤는데 네. 이직할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향후 진로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나요? 그만두고 이직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은 서비스 직종 안에서 네.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호텔 쪽으로 호텔리어로 빠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빈도가 좀 높은 쪽이에요. 그쪽이 빈도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친절도가 뱄으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근데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는 다른 직장에 가면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안 해줘요. 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니까 너무 특수성이 뜨니까 다른 쪽에서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니면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력이 뿡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네. 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서. 저희 근처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미소가 일상화돼 있으니까. 비서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 하다가 오셨으면 네. 그런 경력이 있으시면 좀 큰 기업에 중견급 이상의 그런 간부 비서 정도 가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좀 다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항사에 있었으니까요. 네. 외국 항공사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국 분들은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랬듯이. 네, 이름도 모르는 데서 승무원으로 한 2년 일했다더라. 뭐야? 이러면서 그냥 빼는 거죠. 저거 좀 얘기해 줘봐요. 비행기를 딱 타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딱 들어가면서 스튜어디스들이 인사하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비행기 안에 직원들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스튜어디스 그리고 기장. 운전하는 사람, 네. 기장. 기장, 운전이 뭐야? 조종.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고도 또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비행기 다예요? 안에 타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 기장 한 명, 부기장 한 기장 한 명. 명, 부기장 부기장 두 한 명, 2명. 아. 길면은 2명 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장 혹은 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스튜어디스 중에서 높은 사람. 스튜어디스 중에서 짱이죠. 높은 사람. 팀장급? 네. 아. 그분이 계시고 이제 부사무장이나 부팀장 이렇게 해서 한 명 혹은 2명. 항공사마다 다르고.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승무원이죠. 그러면 팀장급 되는 분들은 네.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안쪽에 계세요? 전체적인 케어를 하시는. 아예 맨 위에 사무장 같은 경우는 자기 포지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잘 총괄. 굴러가나. 예. 그리고 큰 사건이 생기면 오랫동안 거기 붙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포지션을 줄 수가 없죠. 관리감독 총 책임자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사무장이나 부팀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부엌을 맡는 경우도 있고 부엌을 안 맡는 경우도 있고. 부엌? 네, 저희 주방 아줌마? 주방. 예. 그거 이제 카트에 올리고 카트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세팅. 예. 그런 거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네, 비행기 크기 적당한 규모에 네, 그러면 부기장이 2명 탄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대략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항공사 직원 몇 명이 타는 겁니까? 대략 한 15명 정도? 꽤 많이 타네. 생각보다 많죠? 그럼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 10시간짜리 비행이라 치고 10시간짜리 비행이고, 보잉 747이다 치면, 문이 5개니까,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한 10명, 일단 기본으로 10명이 타고요. 문에 한 명씩 서거든요. 문에 한 명씩은 머스트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10명에다가 이제 클래스마다 부엌하는 애 필요하겠죠? 부엌 하나, 둘, 셋 넣고 나면은 13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꽉 차면은 한 명, 2명 더 타면은 1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야, 많이 타는구나. 네. 생각보다 진짜 많이 타네. 네. 저는 3-4명 탈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빡세게 돌아갈 줄 알았어요. 조그만한 비행기는 3-4명 타죠. 2명 타고 막 그래요. 중국 그거 좀 내가 항공사 탔던 비행기 두 명밖에 중국 안 항공사 타본 적 있는데 진짜 몇 명 안 되던데 거기는. 근데 승객들은 몰라요. 저희가 얼마나 네. 많은지.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앉아 있는 자리에 다니는 승무원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예, 라인이 자기 맡은 존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한두 명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퍼스트나 이런 데에 좀 사람이 많아요. 퍼스트나 비즈니스에는 사람이 좀 더 많으니까. 승무원들이. 네, 이코노미 세상은 같은 돈이야. 경우는 한 50분, 손님 50분 정도 되면 승무원 1명 꼴. 50명당 한 명 꼴. 네. 스튜어드는 뭡니까? 남자 승무원이잖아요. 네. 그럼 스튜어드가 타는 비행기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저희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끼고 안 끼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드 숫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없는 비행기가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차별 일은 똑같고. 뭐 일을 적용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일이 좀 더 많겠죠? 급여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금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일을 좀 더 많이 해요. 무거운 거 들으라고. 남자니까. 남자가 평등한데.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거죠. 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네. 대한항공인가? 어딜 탔는데 국내 항공사를 탔는데 좀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분이 스튜어드 남자 승무원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분 사무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그 비행기 모는 사람들은 얼굴 안 봐 모르겠지만 이분 딱 일하는 걸 보니까 밝은 미소에 되게 프로답게 일하는데 난 여자분들보다 훨씬 그분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근데 매력있더라고. 언어를 좀 바꿔봐요. 뭐를요? 아까도 비행기 운전한다 그러고 비행기 본다 그러고 뭐 조종한다고 좀 해요. 그것도 자꾸 하면 뭐 운전이죠. 근데 뒤에 들어오긴 해. 네. 자, 뭐 그러면 조정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나 말을 하고 했더니 뭘 들리지도 않게 조종하시는 분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네. 평상시 일상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회사원들은 9시까지 출근, 네. 6시 퇴근, 네. 주로 이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10시 출근, 퇴근은 밤 12시 넘어서 요즘에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상한 직종에 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비행의 일수나, 네.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질문 좀 바꿔보죠. 나머지 시간에, 음. 요리하고 이런 거 빼고, 네. 친구들 안 모이고 그냥 혼자 있으면 진짜 집에만 있어요? 딴 거 안 해요? 저는 주로 집에 있어요. 아니, 보통. 보통이요? 무타 승무원들. 진짜 반반. 놀 사람 놀고. 놀 사람은 놀러 다니고, 조용한 사람들은 막 저희끼리 모여서 막 김치 담가 먹고 그래요. 냉정하게 매 눈으로 볼 때, 네. 반입니까? 아니면 노는 쪽이 더 많습니까? 뒤에 이어질 질문하고, 6대 4인가요? 저는 노는 게 5대 6이요? 5인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워낙 그러니까 6대 4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사람이 몰라요. 유유상종이라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런 줄 맞아, 알죠. 맞아. 그리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5대 5라도, 네. 노는 쪽이 더 부각이 되지, 그쵸. 집에 있는 일상적인 사람은 사람은 부각이 안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죠 또. 그게,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다 저런가 보다.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대체로 그런 이미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라 하면은 항공 승무원이라 하면은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이쁘고 이러니까 왠지 잘 모르지만 쉬는 날이면 뭐 이렇게 쇼핑 많이 다닐 것 같고 뭐 클럽 명품 다닐 좋아할 것 같고, 클럽도 네. 갈 것 같고, 남자도 막 많이 만날 것 같고. 뭐 미팅도 많이 할 것 같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전혀 뭐 경험해보지 않은 선입견이 있는 거죠. 부장님 졸리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이거 콜라 먹고 졸아. 아니, 콜라를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일에 지쳤나 보죠. 네. 근데, 네가 한 얘기가 있잖아. 정말 한국인이 스튜디오스를 하면은 외국어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스튜어디스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걔네들 일상어가 영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 영화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외국인 여자들 좀 천하게 비춰지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은 좀 노는 그런 애들이 스튜어디스를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야, 해요. 되게 이게 와닿는 네. 얘기다. 네. 약간 이제 제가 중동에서 일할 때 느낀 건데 그 원어민 애들 있잖아요. 뭐 영국이나 호주에서 온 애들은 솔직히 지네 나라 말밖에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좀 급이 떨어지긴 해요. 약간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예, 소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하는 인격적인. 네, 애들이 좀 막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 좋아. 아니 예의가 없어. 네. 인간적인 퀄리티가 네, 낮다. 인간적인 퀄리티가 낮아요. 근데 이제 막 아시아에서 온 애들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은 그 나라에서 영어를 그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교육받고 어느 정도 똑똑한 애들인 굉장히 거예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애들이. 걔네들은 정말 똑똑하고 뭔 얘기하면 얘기가 탁탁탁 나오고 좀 이게 되게 와닿는 게 네. 이게 바로 언어거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지만 원어민 그 영어 쓰는 연방국가라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영어권. 영어권 국가. 하여튼 뭐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나 이게 우리 영어 강사 있죠. 대한민국에. 네. 외국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캐나다에서 건너온 많은 강사들이 대부분이 그지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 다 흉보는 건 아닌데 정말 퀄리티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겪어보면 얘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퀄리티가 너무 안 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머리 똑똑한 애들, 좋은 애들 가르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한심한 거야. 전 그것도 너무 열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퀄리티 낮은 애들이 영어 좀 한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어린 애들이 홍대나 강남역 근처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 클럽 근처 네. 와 진짜 좀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보면 뭐 제가 뭐 되게 영어 프리토킹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릴 건 들리고 할 정도는 하는데 되게 막말하죠. 쉽게 말도 하고. 안 되는 영어 하고 그 원어민 애들도 네. 들어보면 진짜 쌈마이 영어를 해요. 그 원어민 그래요? 애들도 진짜 막 그 슬램 네. 막 그런 식의 영어를 막 풀어가는데 좋다고 애들이 막 미소 짓고 팔짱 끼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좀 뭐랄까 되게 그런 여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정말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급이 낮아 보여요. 차라리 배우려면 친한 거는 친한 건데 그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정도는 차이가 있잖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술집이든 뭐 길거리 다니다 외국 애들을 우연찮게 뭐 말할 기회가 말걸 기회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기회가 생기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영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나. 그런 뼈장님은 그런 경험 없어요? 제가 외국인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뭐 우연찮게,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하다가 우연찮게 뭐 지나가다 외국 애를 만나서 뭐 질문을 받는다가. 위축되죠. 기본적으로. 회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호주에 잠깐 있었어요. 호주 어디? 저는 있었어요, 호주에. 동쪽 쪽에. 동쪽? 이스트 쪽으로. 그쪽으로 돌았거든요. 배낭여행을 저 위에서부터 케언즈부터 이 아래쪽으로 돌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인드가 그냥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얘기를 하는 게 7살 수준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영어 못하는 거 당연히 알기 때문에 걔네들이 뭔가 말했을 때 저는 그런 건 좀 못 느꼈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단어로만 덤 얘기해도 얘네들이 내가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까 이해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저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촌에 가서 술을 한잔 먹는데 옆 테이블에 외국 애들이 앉았다. 그런데 뭐 눈이 마주쳐가지고 눈이 마주치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헬로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제 알량한 자존심인지 모르지만 저는 일부러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일부러 이렇게 해요. 한국말로.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얘가 한국말을 잘 못해. 그럼 내가 또박또박 한국말로 얘기 가르쳐줘요. 걔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너는 지금 한국에 와서 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너 최소한 한국어를 좀 배워야 된다. 너 그건 한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너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진짜로.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영어 쓰는 거를 한국에서 영어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우린 기본적으로 회화책이라도 보고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문화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놈이 우리나라를 와도
그게 우리가 영어로 대접해 주는 게 마치 당연한 듯한 이상한 친절도에서 나오는 매너가 되는 거죠. 착한 근데 거죠, 너무. 우리나라에 오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몇 마디 배우는 건 최소한의 우리나라를 관광하러 온 사람들의 예인 거예요. 그러면 안 회장님 말씀처럼 걔네가 영어로 하면 그 말은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거니? 앞으로는 이렇게 써라라고 차라리 알려주든가. 근데 당연스럽게 우린 막 피하고 영어 못하는데 뭐 영어 할 줄 알아? 이렇게 되고 아니면 짧은 영어로 또 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겪어본 바로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애들 중에서도 의식이 있고 아주 현명한 애들, 매너를 아는 애들은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네, 맞아요. 예의죠. 그건 네. 약간.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대다수인데 이 자식들 좀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만나가지고. 다음에 제가 따끔하게 좀 따끔하게 이제 콜라를 한번 먹여버리겠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도 좀 공부 좀 하고 그게 예의야 임마 너네들 자식들아. 못 알아듣지 자식들아? 못 알아듣구나. 안 하면 전화해. 참석해 오든가 출연해. 우리 영어 강사로 할 거야. 영어 강사로 일하는 거 얘기 좀 하고 임마. 자 넘어가죠. 니들보다 웬만하면 우리가 형이야 임마. 자, 난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공항 로비에 막, 그 스튜어디스들이 막 줄 지어가지고, 착착착착, 복장 이쁘게 딱 입고, 이거 규율이에요, 이런 거? 착착착착 줄 맞춰서 걸어 다니고 이런 거? 여기서 항공승무원 편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잉뿌잉.